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후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도 집에 후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디를 입다 보면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후디는 이렇게 딱 쓰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막 왠지 막 작은 걸 쓴 것 같고 막 여기 너비도 이렇게 짧은 것 같고 막 내 머리가 이렇게 큰 거야? 막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후디를 제작할 때는 제 머리에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그래서 요 양 옆도 이렇게 넉넉하고 길이도 이렇게 넉넉해서 썼을 때 왠지 나 얼굴 작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착각이 드는 왠지 기분 좋은 요즘 또 옷이 이렇게 팔이 긴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팔도 늘렸고 길이도 좀 원피스처럼 길게 이렇게 제작을 해보았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에 지금 제가 손 스티치를 놨어요. 이게 왠지 그 핸드메이드 필이 딱 나면서 이렇게 스티치가 보이니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패턴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집에서 입던 후디의 앞판과 뒷판을 이용해서 패턴을 뜨는데요. 옷의 중심에서 반쪽만 그려둡니다. 잘 보이지 않는 목둘레 같은 부분은 손으로 꼭꼭 찍어가면서 그려줄게요. 이 옷을 만들 때 우리가 패턴을 정확히 그리진 않더라도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깨 부분, 앞뒤판의 어깨 부분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동 부분, 그래서 앞뒤판의 진동을 합한 길이가 소매의 진동과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옆구리 부분, 앞판과 뒷판의 옆선의 길이는 같아야 되죠. 오버핏으로 만들 거라서 옆선도 좀 늘려주고 길이도 좀 많이 늘려주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부분이 서로 똑같을 수 있도록 잘 맞춰가면서 그립니다. 주머니와 후드도 그려주고요. 후드는 참 많이 늘려주었어요. 소매를 그릴 땐 앞부분과 뒷부분의 소매가 중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려서 한 장으로 합쳐주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앞소매를 먼저 그린 다음에 중심에서 뒤쪽으로 확 넘기면서 뒷면을 또 그려주고요. 진동 부분을 꼭꼭 찍어서 한 번에 연결해 줍니다. 소매를 길게 할 거라서 길이는 늘려주었고요. 정확한 패턴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옷에서 패턴을 땄기 때문에 시접 부분은 2cm씩 두고 남으면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자라면 정말 낭패니까요. 주머니의 시접은 접은 채로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양쪽이 똑같게 하기 위해서 원단을 접어서 재단하는 경우는 후드와 앞판, 뒷판, 그리고 각각 2장씩 필요한 부분은 후드와 소매, 그리고 각각 1장씩. 그 선 세탁을 하지 않으면 옷이 세탁 후에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 팔을 긴 팔을 만들었는데 막 빨고 났더니 7부 됐어 막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선 세탁을 하였습니다. 재단된 후드 부분을 펼쳐서 2장을 맞대어서 재봉해 주었는데요. 시접은 양갈래로 해서 튼튼하게 다 상침해 줍니다.
그 바느질선이 우리 뒤통수를 따라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서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두 겹으로 했기 때문에 안과 밖이 똑같습니다. 스트링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내어줍니다. 요거는 원래 재봉틀에서 그 단축구멍 스티치 또는 아일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쇠에 이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박는 그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아일렛 같은 경우에는 아일렛 기구가 있어야 되고 또 재봉틀로 하려면 그 뭐 단축구멍 노루 발이 따로 있어야 되고 해서 이거는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제가 손 스티치 참 잘 못하는데요. 오늘 또 도전해봅니다. 먼저 바늘을 안에서 밖으로 뽑아낸 다음에 같은 자리로 다시 한번 나와줄 때 아래에 있는 실로 바늘을 한번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바늘은 바로 그 옆으로 나오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을 감아주면 이게 바늘 한 땀 한 땀 할 때마다 매듭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겠죠? 그리고 버튼홀 스티치와 블랑켓 스티치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한 영상으로 해서 제가 그것도 블로그에다 좀 올려놓을 거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체크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스트링이 드나들 길을 내어주는데요. 저는 한 3cm 가량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직선 받기 해줍니다. 이번엔 빨리 주머니를 달아볼게요. 양쪽 입구가 되는 부분은 튼튼하도록 2번 박아주었고요. 준비가 된 주머니는 앞판의 중심과 잘 맞춰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시접분을 접어놓은 다음에 여기 세 군데를 박아줍니다. 이제 조금 더 속력을 내볼까요? 앞판과 뒷판의 어깨 부분을 직선받기 하고 그 위를 지그재그로 처리해 줍니다. 재봉한 후에 보면 조금씩 어긋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잘라서 처리하고요. 시접 부분은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위에서 상침해서 박아주는데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자를 달아줄게요. 모자에 바느질선이 있던 뒤통수 끝 중심을 뒷판의 중심과 맞닿도록 고정하고요. 모자의 양쪽 끝은 앞판의 중심과 맞닿을 수 있도록 고정해 주는데요. 이때 양쪽 끝이 조금씩 겹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한 1.5에서 2cm 정도 겹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박고 시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몸통 쪽으로 꺾어 내린 후에 상침해 줍니다. 상침이라는 건 그냥 겉을 보면서 바느질을 한다는 얘긴데요. 시접 같은 경우를 눌러받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옆선을 처리해 줄 건데요. 이때는 겨드랑이를 중심으로 소매 쪽과 옆선이 한꺼번에 박힐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시보리를 달아줘야 되겠죠. 시보리의 높이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2배가 되도록 재단하고요. 너비는 손목에 맞도록 재단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2장이 필요한데요. 겉길이 닿도록 반으로 접어서 재봉해 준 다음에 가름솔로 해서 반을 접어 뒤집어 봅니다. 그러면 저렇게 생긴 시보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시보리 부분에 생겨난 재봉선과 소매 옆선을 같이 한 점으로 맞추면 작업이 좀 깔끔해집니다. 양쪽으로 2군데만 시침핀을 꽂아서 늘려가면서 재봉해 줍니다. 옷의 밑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보리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시보리의 시접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상침해서 처리하는데요. 시접은 모두 몸통 쪽으로 꺾어서 상침해 주도록 합니다.